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아지세상병원에서 척추센터에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류재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발표 드릴 내용은 목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쉽게 그리고 뭔가 체계적이게 모든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발표를 준비해 봤으니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목 디스크 탈출증이 어떤 질환이고 어떤 식으로 치료가 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 디스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볍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디스크래. 무거운 거 들고 났더니 디스크가 생겼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디스크라는 병은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이런 풀텀을 좀 줄여서 말씀드리고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디스크는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뼈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이고 결국 이 디스크와 뼈가 합쳐져서 척추 기둥이라는 이런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디스크는 뭐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몸에 있는 것이고 이 디스크가 생겼어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병이 생겼고 결국에는 환자든 의사든 이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말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줄여서 부르고 있는 것 뿐이겠지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MRI로 이제 그 디스크를 이제 지금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 왼쪽 그림은 제2경추의 척추체,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그 한 슬라이드 아래에 제2, 3경추의 디스크입니다. 거의 그 크기가 유사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척추체와 디스크는 그 크기가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 살펴보시기 위해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 가운데 부분이 죄송합니다. 가운데 부분이 수액이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를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젤리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 섬유륜이라는 막이 싸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로는 척추체의 아래쪽이나 위쪽에 있는 연골로 구성된 종판이라는 구조물이 이 경계를 짓고 있습니다. 이때 이 디스크는 딱딱한 척추뼈와는 다르게 말랑말랑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단한 척추 기둥 내에서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둘째로는 뼈와 뼈 사이에서 관절을 이룬다, 즉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역할 때문에 디스크의 뒤에 설명드릴 디스크 질환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목 디스크 탈출증을 이렇게 설명하는 글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것들을 정의를 할 때는 항상 그 이름에 좀 집중을 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것은 디스크가 원래의 위치에서 탈출하면서 생기는 모든 증상을 포함하는 병입니다. 즉, 이 모든 증상을 아우르는 병이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것일 텐데요.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증상이 어떤 것이 생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척추의 기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데 척추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몸의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큰 기둥으로서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둘째로는 뇌에서부터 이어지는 신경이 다리 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경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둥이 본 역할을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목 통증, 목 주위 통증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경 통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방사통과 같은 신경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둥 역할을 잘 못할 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디스크, 결국 척추 기둥의 일부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디스크에 디스크 탈출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은 척추 기둥 자체가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은 기둥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할 겁니다. 이를 몸에 가까운 축에서 발생하는 통증, 축성 통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목 주위 통증으로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제2, 3경추, 3, 4경추, 4, 5경추, 5, 6경추, 6, 7경추에 따라서 각각 연관통이 있는 부위들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즉, 목 주위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부위들에 대해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이 나갔던 신경이 다시 되돌아오는
동척수신경이라는 것이 디스크의 표면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경으로 인해서 디스크 자체가 찢어지거나 탈출하면서 뚫린다거나 이랬을 때도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목 통증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이 아프다라고 했었을 때 이 목이 아프다는 증상을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나는 그러면 목 디스크 탈출증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건 척추외과학이라는 책에서 따온 그 그래프인데요. 전체에 이런 목 통증, 축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약 97%는 이런 기계적인 통증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중에 4%만이 디스크 탈출로 인한 통증을 일으킨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목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병실로 내원했었을 때 목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감별을 하기 위해서 MRI를 찍을 필요는 없다란 말씀입니다. 다만 이 통증에 대해서 다른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거나 혹은 그 양상이 너무 심상치 않게 많이 아플 때 이럴 때에는 원인을 감별해 보기 위해서 MRI를 한번 찍어보자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경통로의 역할을 잘 못할 때입니다. 자, 이 척추에서 신경은 위에 그림처럼 가운데 굵은 신경이 눌리는 경우, 즉 중심성의 경우와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신경이 눌리는 후회측과 외측에서 디스크가 탈출하는 경우가 나뉘게 됩니다. 이때 양쪽으로 뻗어나오는 신경인 신경근의 흐름이 디스크로 인해서 방해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는 신경근이 지배를 하는 영역인 이런 피부 분절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날카로운 방사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이 눌리는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신경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감각이 떨어지거나 근력이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총 합쳐서 신경근병증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가운데 지나가는 굵은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목 디스크 탈출증에서 발생하는 특징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그림을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뇌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신경이 아래로 이어지는 척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척수는 보통 우리가 디스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허리에서는 척수가 마미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이 마미가 눌리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 마미 같은 경우는 눌렸을 때 큰 통증을 일으키기는 하지만은 말초신경계이기 때문에 그다지 긴급하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뇌에서부터 바로 이어지는 이 척수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척수는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계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말초신경계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약간 애매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이 전체적인 이런 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힘이 빠지기 전에 이미 그런 운동에 대한 조율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이나 다리에 정확한 기능이 좀 떨어지는 양상으로 증상이 미리 발현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단추를 잘 못 채우는 증상들, 평소에는 괜찮았던 젓가락질 등이 잘 되지 않는 증상들을 저희가 미세수부 운동 장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척수병증이 나타났을 때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그보다 더 진행이 됐을 때는 다리에 실제로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닌데 이런 내리막길이라든지 평지를 걸을 때 뭔가 다리가 휘청이는 느낌이 들면서 불안한 느낌을 호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척수병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더 눌리게 된다면 실제로 힘이 빠진다거나 혹은 대변, 소변 이런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가볍게 디스크란 어떤 것이고 목 디스크 탈출증이란 어떤 것이고 이에 따르는 증상이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말씀드린 증상에 대해서 가볍게 요약한 표를 띄워놓고 몇 가지 질문을 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보틀님께서 가끔 팔에 힘이 빠지고 손을 오래 사용하면 더 저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신경 압박 때문인가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힘이 빠지고 저린 느낌은 약간 이제 신경에 의한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양상을 보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원래 손에 관절염 같은 게 있는 분들도 손을 오래 사용하면은 붓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린 느낌을 호소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런 증상만 듣고서 신경 압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신체 진찰과 엑스레이 등의 상황을 보고서 이게 신경 압박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인가, 혹은 이제 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송하연님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을 뒤로 젖히거나 한쪽으로 돌리면 통증이 심해지고 두통이 동반되는데 이것도 디스크일까요? 자, 요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할 내용이랑 좀 겹치게 될 텐데요. 목을 뒤로 젖힌다거나 한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런 신경근, 아까 가운데서 굵은 신경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 신경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경근이 척추에서 빠져나가는 이 구멍인 추간공이 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증상이 악화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럴 경우에는 디스크 혹은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좁아져 있는 협착증 등을 의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신경의 흐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러블리 수지님께서 다음 질문 주셨는데요. 신경 차단 주사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주사를 맞으면 얼마나 효과가 지속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많은 디스크 환자분들의 협착증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찾고 그를 수행을 받게 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신경 차단 주사가 될 거예요. 이 신경 차단 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인 보존적 치료 방법인데, 이 주사가 맞았을 때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 이런 것들은 그 병의 상태라든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괜찮으시면 한 번 맞아도 앞으로 계속 괜찮으신 경우도 있고요. 한 번 맞았는데 일주일을 채 못 가고 다시 병원으로 내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효과가 지속될까요?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좀 질문을 처리를 하고 다음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요, 이 디스크가 왜 생기는 거고 또 그래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들 보시면은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흔하게 생기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무거운 물체를 든다던가, 혹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혹은 이렇게 넘어지신 경우들, 이런 경우들처럼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에서 자꾸 이제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 때문에 디스크 탈출증은 외상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요, 디스크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왼쪽 위 그림을 보시면요, 정상적인 디스크 같은 경우는 T2 MRI에서 이런 식으로 바깥의 섬유류는 검은색으로, 가운데 수액은 밝은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인데,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점차 그 수액에서 수분이 빠지게 되면서 약간 밝은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섬유륜 같은 경우도 원래는 확연한 검은색이어야 되는데, 이 섬유륜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고신호 영역 혹은 하이 인텐시티 존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MRI에서 보이게 되면서 이는 이 섬유륜이 파열되거나 균열이 생겼을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퇴행된 디스크가 있었을 때 실제로 하데바에서 보시게 되면은 튼튼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단단해 보이죠? 튼튼해 보이고요. 이런 양상이겠지만은 노화가 진행된 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뭔가 불안정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벼운 외상이 뭔가 충격 같은 게 생겼을 때 원래라면은 튀어나오지 않아야 될 이런 수액이 바깥으로 밀고 나오는 현상, 즉 이 퇴행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현상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만 이제 추락이나 교통사고처럼 엄청나게 큰 외상이 작용을 해서 발생하는 디스크 탈출증, 이런 경우는 멀쩡한 디스크라도 수액이 바깥으로 뚫고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목 디스크 탈출증은 결국 약해진 디스크가 평소보다 약간 강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수액이 밖으로 밀려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디스크가 그럼 결국 노화로 인해서 약해지지 않는 디스크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 디스크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부하를 줄이자는 겁니다. 요즘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목 디스크를 호소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이렇게 사무직이시거나 오래 앉아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화가 생기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이족 보행 동물로서
그 중력에 평행하게 척추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얹고 있기 때문에 노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목 위에 올려져 있는 무게를 좀 줄일 수 있다라면은 노화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목 위쪽에는 머리밖에 없잖아요. 그 무게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자 등에서 목바지를 충분히 잘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하를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검색하다가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게이밍 의자 같은 걸 보시면은 목을 편안하게 받치고 이런 받쳤을 때의 목 각도를 고려해서 모니터를 조금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부하를 줄이면서 목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노력으로는요. 더 심한 압박을 피자, 결국 숙이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작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고개를 아래쪽으로 숙이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목에는 많은 부하들이 가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모니터라든지 스마트폰을 어색하지만 좀 더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보신다라면은 목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개념을 좀 혼합한 개념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제 거북목에 대한 걱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머리의 무게는 약 4.5에서 약 7kg까지 나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0도일 때랑 그리고 60도로 기울어졌을 때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5배 정도의 차이의 하중이 목에 부하가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목의 그러니까 굴곡을 피해서 목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회복이라도 잘 되게 해주자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런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뭔가 미세한 손상 같은 것들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미세한 손상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디스크에도 영양분이 공급돼야지만 그런 손상들을 회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디스크의 영양은 물론 직접적으로 공급받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위아래 뼈로 공급된 혈류가 확산이 되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동작들은 종판을 손상시키게 되고 이런 흡연과 같은 이런 습관들은 혈관을 축축시키기 때문에 결국 디스크로 전달되는 영양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영양분을 잘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손상도 회복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러한 미세한 손상들이 누적이 된다라면 결국에는 디스크의 노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 종판을 손상시키거나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는 이런 습관들을 좀 피하는 것들이 디스크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노력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척추 환자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일상생활 습관을 좀 교정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이런 교정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들으면 좋은 거 나도 알겠어요. 근데 요거를 유지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렇게 지정해 드리는 것보다는 큰 원리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때 조금 더 유지하시기가 편안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정리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목 디스크 탈출증의 수술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수술 방법을 바로 설명한다. 목 디스크는 수술밖에 치료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에 대해서 확실한 재현 가능성이 있고 그 효과가 이미 증명되어 있는 보존적 치료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셨을 거고요. 그러한 치료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경 차단술 같은 이런 주사 혹은 신경 성형술이나 수액 성형술 같은 시술들 혹은 약물 치료, 그다음에 물리 치료 같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물론 있겠지만은 결국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결국 수술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수술 없이 나을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먼저 가볍게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MRI를 그러니까 이제 축 방향으로 해서 위쪽에서 척추를 본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척수,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가운데 굵은 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척수는요, 수술을 할 때 건들면 안 됩니다. 물론 약간 젖히고 이러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얘한테 많은 조작을 가하게 되면은 결국 수술 이후에 마비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척수는 건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따라서 디스크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생겼다, 척수의 외측으로 생겼다라고 한다라면은 앞쪽에 이런 혈관들이나 식도 이런 것들을 건들지 않고서라도 뒤쪽에서 충분히 내시경이나 현미경으로도 디스크를 제거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내시경으로 진행하는 디스크 제거술을 촬영해 놓은 것이고요. 이쪽에 보이는 그림들은 현미경으로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을 할 때 이 시야를 확보하는 기구들이 어떻게 위치하는가를 표시해 놓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 척수의 앞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뒤쪽에서 이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척수를 완전히 젖히거나 혹은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이 디스크를 제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뒤쪽으로 접근해서 이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하는 전방 접근법, 유합술이든 디스크를 넣는 인공 디스크를 넣는 방식이든 다른 수술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생긴 것들만 이렇게 전방으로 접근이 가능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전방 접근법 같은 경우는 되게 클래식한, 그리고 디스크 수술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부에 있는 디스크들도, 혹은 이 측부의 양측성으로 있는 디스크들이라도 앞쪽에서 충분히 제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에 대해서 디스크를 수술할 때는 이런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디스크를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결국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죠. 이 목 디스크 탈출증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혹은 수술 꼭 해야 할까요? 언제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될 텐데요. 자, 요렇게 MRI를 찍었습니다. 뭔가 목 디스크가 의심이 돼서 MRI를 찍었고, 이렇게 환자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살짝 좀 침묵이 흐릅니다. 환자분들 머릿속에서는 수술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신뢰가 갈 만한 수술을 제공을 할 건가? 아니면 이분이 약간 이제 너무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과잉 진료 같은 걸 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기색이 다들 역력하십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척추 수술 받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혹은 목 수술은 받고 나면 마비 생긴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수술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기셨던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결국에 저한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수술 받는 거 아니라 그러는데 수술해야 되는 거 맞냐? 마비 생기면 어떡하냐? 근데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결국에는 잘 설득드려서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고 나으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런 고민들이 결국에는 너무 당연한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수술에 대한 걱정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수술 그럼 꼭 받아야 되나요? 언제 받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목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결정할 때, 수술을 결정할 때는요, 결국 그 증상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앞서서 목 디스크 탈출증이 유발할 수 있는 증상은 크게 세 가지. 목 주위 통증, 두 번째로는 방사통, 세 번째로는 척수병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각각의 증상에 좀 집중을 해서 어떤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주위 통증입니다. 축성 통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는요,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잘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스크 제거술을 하면요, 기둥의 일부를 좀 더 제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나면은 그 부분은 좀 더 불안정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 안정화된 척추를 만들고자 디스크를 제거한다? 조금 결이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은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고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잘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심하게 퇴행된 디스크가 있고, 거기서 디스크 탈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안정성이 너무 심하고 이것 때문에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분절에 대해서 디스크 조영술을 해본다거나 해서 요 분절이 결국 통증의 원인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유압술을 시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보존적 치료,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물리치료, 약물요법 이런 것들로 충분히 다 나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먼저 척수병증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척수병증, 결국에는 이 굵은 신경이 압박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증상을 나타낼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병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이제 이런 척수병증이 생겼을 때 이걸 목중풍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왜냐? 같은 중추신경인 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중풍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어떤 증상이 생기면은 한번 발생하면 그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한
이 회복이 어렵다라는 특징은 결국 척수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결국 회복이 드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저절로 회복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경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증상이 이런 상지에 대한 증상, 미세수부 운동 장애라든지 아니면 걸음이 휘청거리는 하지 증상 혹은 전신 통증, 저림이 있는 환자 혹은 배변, 배뇨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이런 우측에서와 같은 MRI가 보인다. 디스크가 확실하게 튀어나와서 척수를 압박하고 있죠. 이게 너무 심하게 압박이 잘 보이지 않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척수에 이런 어두운 척수의 색깔 안쪽에 하얀색의 고신호가 보이게 됩니다. 요런 게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거는 보존적 치료로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지 않고요. 비교적 빨리 응급은 아니지만 긴급하게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요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심하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척수가 눌리고 있는데 증상이 없어요. 요런 경우 예방적 수술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좀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충격만 오더라도 이런 척수병증과 같은 나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해요. 근데 아직 증상이 없고 목 디스크라면은 요게 나중에 사이즈가 줄고 하면서 회복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예방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증상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수술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다른 좀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이후에 증례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거기에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방사통, 신경근 병증입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는 그런 증상이에요. 증상은 경미한 경우에는 이렇게 저리고 시리고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거기다가 너무 심하게 눌리면은 마비까지 오시는 경우까지 다양해요. 이런 다양한 증상 속에서 언제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요, 신경근 병증, 방사통도 보존적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존적 치료,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이나 수액 성형술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안쪽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잖아요. 요거 괜찮나요? 앞으로 평생 신경차단술을 맞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존적 치료의 원리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생겼을 때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탈수, 그러니까 튀어나온 디스크 수액에도 이 물이 좀 빠지면서 혹은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그 디스크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신경 자체가 결국 적응을 하면서 그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즉 약물, 주사, 시술을 통해서 결국 증상을 완화하면서 회복할 때까지의 시간을 버는 게 보존적 치료의 목적이 될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은 분명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향적 연구로 증상 개선 효과가 이미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존적 치료의 반응이 좋으면 결국 수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한번 증상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가가 결국에는 이 수술적 치료를 하는가 마는가에 대한 얘기가 될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너무 통증이 극심해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둘째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없을 때. 셋째로는 마비가 동반되고 있을 때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이런 경우는 이런 왼쪽 그림처럼 어깨 머리 위에다가 팔을 올리고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요거 디스크 탈출증 혹은 신경근이 눌리고 있을 때 이런 전형적인 양상으로 보이는 분인데 팔을 아래로 내리고 있을 때보다 머리 위로 올렸을 때 증상이 한결 나아질 때 요거는 신경근이 뭔가 눌리고 있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이에요. 자, 요렇게 됐었을 때 증상이 편하다고 하면은 이 머리 위로 올렸을 때만 증상이 편하고 팔을 내리면 증상이 심한 거예요. 이러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하다못해 밥을 먹는다거나 작업을 한다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도 우리 팔은 머리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야지 그 일상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리고만 있으면 일상 생활이 절대 수행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올리고 오실 정도의 이런 증상을 보이시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적 치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렇게 누르니까 아픈 분들, 혹은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젖혔을 때 통증이 더 아픈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검사를 위해서 MRI를 찍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그 MRI 속에서 고개를 똑바로 피고 있는 것들조차 좀 힘겨워하셔서 진통제를 투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야 되는 일상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일상이 지속되지 않는 분들은 보존적 치료를 하자고 해봐도 이미 그 일상이 너무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에서 한시라도 더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그 효과가 없을 텐데요. 어떤 경우가 효과가 없는 거냐면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분명히 주사 같은 걸 해가지고 처음에 비해서는 좋아졌어요. 근데 이게 증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안정화된 증상조차도 처음보다는 좋아진 게 맞는데 여전히 너무 불편해. 이런 경우는 더 이상 효과가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사 치료를 시행한 당장은 증상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효과가 지속되지가 않고 다시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 기간이 점점점 짧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보존적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아까 같은 이제 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한테 주사 치료했어요. 근데 그 증상이 전혀 조절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는 둬야겠지만은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진단이 적절했을 때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건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저절로 증상이 호전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증상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마비가 동반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도 여러 연구들 보면은요, 냅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연구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기다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면 그때 어떡합니까? 따라서 이 현재 마비가 발생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마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린 결국에는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비가 왔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얼른 신경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한 상황일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까지 보존적 치료로 이렇게 치료를 해볼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증례로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들 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참치님께서 테니스 운동하시면 뒷목이 뻐근하고 뒤로 좀 젖히면 좀 풀렸다가 다시 뻐근하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목이 아프다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강의 드린 내용인 목 디스크 탈출증 때문인 경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목을 뒤로 젖히면 증상이 더 풀렸다가 다시 또 이제 테니스를 하고 이러면 뻐근해진다는 느낌을 봤었을 때는 운동을 하실 때 좀 너무 집중을 하신 나머지 이게 긴장이 좀 되면서 근육에 이게 근육통 같은 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통증이 좀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이유보다는 근육통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옳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라이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5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4번, 5번 요추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허리가 안 아플 때는 왼쪽 엉덩이부터 허벅지 앞쪽에 통증, 그리고 왼쪽 다리가 불편함이 있고 연관통이 없으면 허리가 아프다. 네, 그래서 약으로 조절할지 신경 차단하기는 애매하고 PDRN을 맞아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증상과 이제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진단을 MRI를 통해서 적절하게 신경이 얼마나 눌리고 있는 상황인 건지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텐데요. 이 허리가 아픈 것 자체는 디스크 자체라든지 아니면 근육통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왼쪽 엉덩이, 허벅지 앞쪽, 왼쪽 다리가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리
다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신경이 어느 안쪽에서 눌리면서 발생하는 신경통일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증상에 대해서는 신경 차단술 같은 것이라든지 약으로라든지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증상을 조절해보고 이후에 증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른 치료를 좀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DNA 주사, PDRN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의 회복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주변의 척추 기둥의 안정성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왼쪽 다리 통증을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백의 품격님, 도수치료나 카이로프랙틱 같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악화될 위험이 없을까요? 이런 것들 한창 이제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슈가 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적절한 진단을 한 이후에 그런 안정성이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된 이후에 도수치료라든지 카이로프랙틱들 도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단이 되기 전에 일단 이런 도수치료나 카이로프랙틱들 물론 충분히 통증을 경감시키는 유용한 유용한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신경이 눌려 있거나 한 상황에서 시행했었을 때는 오히려 통증이 더 악화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먼저는 진단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매니아님이 회사에서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길어서 목 통증이 심한 편입니다. 중간에 하면 좋은 스트레칭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런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긴 편에는 우선은 이 작업 환경을 좀 개선시키는 것을 먼저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모니터를 조금 더 높이를 올려본다거나 혹은 목 뒤에 이제 그 목바지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동일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들이 디스크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들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때문에 너무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굴곡을 자꾸 유지하시면서 디스크에 가해졌던 부하를 고개를 뒤로 좀 젖히면서, 요즘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신전 운동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기존에 그러니까 고착화되어 있던 동일한 자세를 조금 풀어주시는 것 자체가 모두 좋은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수술을 꼭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자 38세 환자분이시고요. 자동차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신 이후에 목 통증으로 저희 병원 내원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증상은 많이 좋아지셨었는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걱정이 되셔서 MRI 촬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요거를 다른 단면으로 보니까 가운데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척수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네요. 양쪽으로는 신경근이 나가는 쪽으로는 별다른 압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에요. 가운데로 디스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척수가 압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척수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환자분 증상 한번 볼게요. 방사통 없으시고요. 통증 조절 잘 돼서 별다른 증상 없는 상태고요. 상지 하지에 다른 증상도 전혀 없으시고 MRI상 척수의 압박만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환자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척수가 압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벼운 충격이 발생한다면은 환자분께서는 척수병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고, 하지만 지금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목 수술을 시행하기에 무섭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수술을 시행했을 때 수술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런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절대 안 되겠지만은 수술을 한 이후에 다른 통증 같은 게 조금이라도 생긴다라면은 환자분들은 또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께서는 수술하지 않고 일단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스크 사이즈가 줄어들지 혹은 이 사이즈가 유지가 돼서 지속적인 척수가 압박이 될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추시하면서 관찰을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환자분 지금 4개월째 추시하고 계시는 상태이시고 아직까지는 별다른 증상 없으신 상태이십니다.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때 다시 한번 MRI 찍어서 이런 디스크가 압박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호전될지를 같이 확인해 보기로 지금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50세 환자분이시고요. 이런 명백한 외상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목 통증 없으신 상태였고 방사통이 있는데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방사통이 주사 치료를 6번이나 받았는데 현재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MRI를 찍어 보니까 6번과 7번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게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가 아니라 외측
후외측으로 튀어나온 경우에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이 신경근 병증이 생길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신경근 병증에 대해서는 수술을 해야 될 경우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극심한 통증,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 그리고 감각과 근력 마비가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위에 두 가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께는 수술적 치료 권유드렸고, 환자분께서도 이 고통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수술 받기로 하셔서 뒤쪽으로 접근을 해서 양방향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 진행했고요. 수술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질려있던 신경근이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혈류가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후에 수술을 받고 난 다음부터 환자는 통증이 즉각적인 호전을 보였고, 그 다음날 퇴원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79세 환자분이시고요. 이분도 명백한 외상은 없는 상태로 목 통증은 없지만은 팔로 내려오는 방사통이 지속돼서 오셨습니다. 한 달 전에 시작이 됐고 주사 치료는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없고 너무 힘들다고 오셔서 MRI 촬영을 해봤고요. 오른쪽으로 6번과 7번 사이에 이렇게 후외측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신경근 병증이 유발되는 상태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 치료 잘 반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밖에 주사 안 맞아보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경막의 차단술, 신경 차단술 시행해봐 드렸고요. 이후에 증상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게 극심한 통증도 없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마비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술하지 않고 주사와 약물을 통해서 보존적 치료 지속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 내원하신 지 벌써 3개월째 돼가는데요.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는 없으셔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로 유지를 하고 계시는 상태이십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자 35세 환자분, 이분도 명백한 외상은 없으셨는데 목 통증과 내려오는 방사통 때문에 3개월 정도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사 치료 6회 정도 시행을 하셨고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처음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뭔가 드라마틱한 개선이 점점 더 없어지고, 하지만 이 증상이 나아진 증상조차도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5번, 6번에서 왼쪽으로 튀어나온 디스크 때문에 이런 증상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이 외측으로 튀어나온 디스크 때문에 방사통, 신경근 병증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이고, 결국 이 세 가지 중에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효과가 더 이상 없는 경우로 보여서 수술적 치료를 권고드렸습니다. 환자분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디스크 제거를 해드렸고요. 안쪽에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옆쪽에 있기 때문에 후면으로 접근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제거를 잘 해드렸고요. 수술 직후에 환자분들 날개 주치 통증은 많이 좋아졌고 손저림도 수술 전보다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며 통증 호전을 보이셨고 다음날 퇴원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제는 좀 가운데로 튀어나온 케이스 보여드릴 건데요. 남자 39세 환자분이시고 2달 전에 넘어지시고 증상이 생기셨습니다. 목 통증도 있으시고 팔다리 저림이 있으시고 뭔가 손끝이 어눌한 증상, 걸을 때 비틀거리는 증상, 전신에 저린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MRI 찍었었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 5번, 6번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가운데 척수가 눌리고 있는 환경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튀어나왔을 때는 척수병증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미세수부 운동 장애나 걸음 이상, 그리고 전신 통증 이렇게 세 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권고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때 이 척수를 기점으로 했었을 때 가운데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으로 접근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접근을 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전방 디스크 제거를 시행을 하기로 하였고요. 이 보조기를 오래 착용하실 수가 없는 상태이고 젊은 분이었기 때문에 유합술보다는 인공 디스크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 지금 환자분은 수술적 치료한 지는 6개월째 되고 계시는데 팔저림을 제외하고는 다른 증상들은 다행히도 호전이 되셨습니다. 아직 팔저림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것도 차츰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남자 57세 환자분이시고요. 명백한 외상은 없이 3개월 전부터 심해지는 이런 목 통증, 그리고 상지 통증, 그리고 핸드폰을 자꾸 떨어뜨린다, 혹은 손가락에 힘이 없다라는 증상을 주소로 오셨습니다. MRI 촬영해봤을 때 4번과 5번에서 가운데로 튀어나온 디스크 때문에 가운데 척수가 저렇게 바나나 모양으로 눌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척수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서 미세수부운동 장애라든지 전신 통증, 저림이 이렇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지체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앞쪽으로 접근만을 하는 걸로는 충분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은 이분은 나이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뒤쪽에 이렇게 두터워진 형색 인대가 보이고 있고 여기서도 인대가 꽤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쪽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뒤쪽의 부분이 그러니까 척수의 뒤쪽이 확연하게 풀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태여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내시경을 통해서 뒤쪽도 이렇게 좀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뒤에 신경이 눌리는 것을 황색인대를 제거를 해서 눌리는 것을 풀어주었고요. 앞쪽에 대해서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해서 이렇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환자분은 통증은 많이 좋아졌는데 3개월째도 아직 힘은 돌아오지 않는, 즉 일반적으로 한 번 증상이 생겼을 때 회복되지 않는 척수병증의 양상을 보이고 계시지만은 아직은 3개월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총 6가지 케이스 보시면서 여러가지 목 디스크 탈출증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치료를 했었을 때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지, 보존적 치료는 언제까지 해볼 수가 있을지, 어떤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선택해야 될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해결을 좀 해보고 오늘 이렇게 강의 내용 좀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자, 강나영 님입니다. 오래전에 경추 6, 7번 디스크가 파열이 되어서 척수 누른다는 증상을 소견을 받았었고 결국 전방유압술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디스크가 파열된 원인이 좀 궁금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가 장나영님의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디스크가 파열됐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외상만으로만 디스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디스크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일상생활과 같은 가벼운 그러니까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이런 디스크 파열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뭔가 강나영님의 6, 7번 경추 디스크가 이제 뭔가 그 부분이 많은 노화와 퇴행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파열이 있었을 거고요. 이런 어떤 계기, 목에 안 좋은 자세, 높은 베개 사용들 이런 것들 전부 이제 굴곡 같은 것들 통해서 목의 퇴행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자세들이 평소 일반 생활 습관 속에서 있지 않았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자라님께서는 경추에 블랙 디스크가 2마디가 있으면 매일 목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퇴행된 디스크들 같은 경우는 연구가 좀 돼 있는 게 있는데요. 퇴행 디스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겉에 분포하는 동척수 신경이 이렇게 앞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이런 자라 들어온 신경 등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쪽에 수액성형술 같은 걸 시행을 해서 안쪽에 자라 들어온 신경을 좀 제거를 함으로써 그 통증을 해소해 보겠다라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도 일상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상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보존적 치료, 뭐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아니면 말씀드린 수액 성형술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호전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결국에는 너무 증상이 심하고 견디기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이 디스크가 정말로 매일 목 통증의 원인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디스크 조영술을 좀 시행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디스크 조영술을 시행을 했을 때 평소에 호소하시는 목 통증이 확실히 재현이 된다라고 하신다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술적 치료, 유압술이나 디스크 삽입술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목에 블랙 디스크, 퇴행된 디스크가 있지만은 그 블랙 디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근육통이나 다른 부분에도 원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 경추 통증, 그러니까 목 통증 같은 경우는 원인을 감별하고 천천히 찾아보는 이런 진득한 좀 진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항의하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진료를 보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과 조금 시간을 들이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고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을지를 좀 찾아보시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언님께서는 이제 50세 여자 환자분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오른쪽 골반도 아프고 할 수가 있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디스크가 얼마나 나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신경을 얼마나 자극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신경을 자극하고 있을 때 골반, 엉덩이 통증 같은 거를 유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요추에 있는 5가지 신경근들 같은 경우는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천추 1번 신경까지 전부 다 담당하는 이 피부 분절은 이 엉덩이 부분,
엉치 부분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신경이 눌려 있거나 하시다면은 충분히 어떤 골반이 아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른쪽 골반이 아프시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MRI 영상에서 이것이 오른쪽 방향이나 왼쪽 방향이 명백하게 지금 불편하신 오른쪽 골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치한다라면은 그 디스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라면은 이렇게 척추 때문에 모든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부분이 될 거예요. 실제로 오른쪽 골반에 대해서 다른 점액낭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막 통증이나 근육 통증 자체가 지금 오른쪽 골반의 통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과 함께 진료해보고 진단이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질문을 다 해결해 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렇게 이제 제 블로그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오늘 내용들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블로그 방문해 주셔서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디스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강의하고요.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께 많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대체로는 이렇게 디스크 때문이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진료를 볼 때는 최대한 좀 자세하고 오늘 발표드린 내용들처럼 조금 체계적이게 환자분들께 왜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척추 증상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라고 단순히 이렇게 얘기 듣는 것보다 어떤 부분들이 뭐 때문에 이런 증상을 유발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자세히 설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강의 준비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아지세상병원의 류재준이었고요. 오늘 긴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